제가 지금 이 앞에 그 모자 때문에 포인트도 잘 안 보이고 회전도 잘 안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를 제가 몇 가지를 또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게요. 수구 라인을 찾는 방법과 적구의 라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잘 보시면 30포인트를 친다고 치죠. 반드시 우리는 저쪽에서 이 포인트를 바라보고 이 지점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는 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바로 프레임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30이 여기인데 여기를 바라보고 쳤다고 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레일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레일 포인트. 같은 지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 댄방에 있는 포인트까지를 다 읽어서 내려오는 거, 요걸 우리가 프레임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과 관계없이 보다시피 수직선상에 있는 이 지점, 요걸 읽어주는 걸 우리가 레일 포인트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수구를 칠 때는 프레임 포인트인지 레일 포인트인지 신경 쓰지 않고 치죠. 근데 왜 3쿠션 칠 때는 레일 포인트가 어쩌고 프레임 포인트가 어쩌고를 신경 쓰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프레임 포인트를 쓰시면 됩니다. 프레임 포인트. 적구의 라인을 찾을 때는 공의 위치가 목적구가 여기가 20이라고 칠게요, 여러분. 그러면 보다시피 이쪽에 서서 저쪽 지점을 프레임 포인트 20으로 바라보시고 치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 어디까지? 35포인트까지는 지금처럼 바라보시면 되고요. 40포인트에서부터는 레일 포인트 위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대한 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40 이상부터는. 3쿠션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프레임 포인트를 보느냐, 레일 포인트를 보느냐, 이 논란이 가장 큰 논란이죠. 만약에 프레임 포인트로 본다면 지금처럼 그림을 그려서 여길 맞아야만 우리는 20이라고 알 수가 있죠. 레일이라고 치죠. 레일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를 맞아야 됩니다. 여기가 레일 포인트 상으로 20이고요. 여기가 프레임 포인트 상으로 20입니다. 제가 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걸 발견했냐면 우리가 레일 포인트인지 프레임 포인트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뭐만 얘기하냐면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0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얘기.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10, 20, 30, 40 다음에 50이 열로 온다. 50이 여기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숫자를 넘게 되면 공이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레임 포인트가 여기가 50이죠. 실제로 각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50입니다. 맞죠? 왜? 50으로 향해 들어오니까. 근데 레일로 보면 몇이죠? 네, 45입니다. 45. 결론적으로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50 프레임 포인트고 여기에 맞았다는 건 좋은데 이 포인트를 50으로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왜? 50은 이렇게 향해 들어오겠네? 결론적으로 읽는 거에 대한 차이, 읽는 거에 대한 차이. 그 읽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짧아지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류라는 거예요. 어떤 구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집니다.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일 포인트보다도 더 길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왜 짧아지는 것만 자꾸 레일이냐 프레임이냐 논란이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치면 되지. 어떻게 칠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거 맞추면 되지.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죠, 여러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맞췄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지막 포쿠션 자리가 또 짧아지게 됩니다. 여기를 맞추기 위한 회전과 탑법을 치게 되면 저기가 짧아지고요. 여기를 맞추기 위한 회전과 탑법을 치게 되면 여기가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쿠션과 4쿠션은 동일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치느냐? 프레임 포인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10포인트의 프레임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네, 여기. 20은 여기고요. 30은 여기고요. 아니, 레일 포인트, 레일 포인트. 자,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40은 어디 가냐면 여기 맞고요. 50은 뭐 이렇게 맞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걸 외우면 돼요. 외울 수 있으신가요? 어렵죠? 요거는 외웠다 칠게요. 그러면 공이 중간에 있어요. 그럼 이거 몇으로 볼까요? 15로 봐야겠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니까 여기 15로 봐야겠죠. 근데 20포인트 근처인데 얼마나 외우기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시각적인 혼돈이 오기 때문에 기준을 네일 포인트로 잡는 게 매우 불리해요. 그래서 저는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합니다만 프레임 포인트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걸 외울 필요가 없죠. 포인트가 있으니까 10, 20, 30, 40, 50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제 말이 분명히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절대 40포인트 다음에 50포인트를 여기로 읽는 것까지는 좋으나 여기를 50으로 읽는 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실제로는 3쿠션 도달 방법과 4쿠션 도달 방법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4쿠션에 있는 공을 칠 때는 3쿠션이 어디 떨어질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공이 3쿠션에 있는 공들은 3쿠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일 포인트냐 프레임 포인트냐에 대한 논란은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하는 게 시각적으로도 훨씬 더 안전하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만 연구를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기준 회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항상 2시 반, 9시 반 방향의 3팁과 스피드를 지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 회전과 내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3쿠션의 프레임 포인트가 일치하는 구간이 바로 35포인트입니다. 50에서 출발을. 그러면 50에서 출발할 경우 눈에 보이는 35포인트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과. 그러면 15포인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일치하죠? 조금 길게 맞긴 했지만 이 기준각이 왜 중요하냐? 이 기준을 기점으로 실제 답이 이것보다 더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임 포인트보다 훨씬 더 회전을 그대로 줬다면 길게 맞습니다. 길게. 이 기점보다 공이 더 길게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임 포인트보다 훨씬 더 짧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회전으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회전을 더 늘려줄지 줄여줄지에 따라서 보정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3쿠션을 정확하게 도달시킬 경우에 이 35포인트에 도달하기 위한 게 바로 3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로 갈수록 회전을 어떻게 되죠?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그래서 10포인트, 다시 말해서 5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약 25포인트까지는 무조건 2팁으로 치셔야 됩니다. 2팁. 그리고 바로 앞에 찰나까지는 2팁 반, 그리고 딱 이 지점만 3팁을 치셔야 되고요. 공이 40에 있으면 어떻게 치면 되죠, 여러분? 3팁 반. 50에 있으면 4팁으로 치셔야 됩니다. 격차 보정의 이론과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는 프레임 포인트를 기준으로 뭔가 하나를 주고 격차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기준 가지고 따지시면 되고요. 그걸 별도로 3쿠션 도달 방법 이론에다 갖다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50에서 회전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냥 치니까 어떻게 되죠? 격차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짧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일 포인트에 대한 이론, 당연히 35포인트 이상이겠죠. 거기에 대한 거를 완전히 버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 이론과 지금처럼 프레임 포인트에 도달하는 이론 자체를 같이 연습하고 익혀두시면 매우 효과적으로 당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을 20에 놔두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레임 포인트 기준으로는 보다시피 지금 공이 바로 20이. 그러면 내 공이 50에서 출발한다고 치죠. 50에서 출발할 때 기준각이 몇이라고 여러분? 35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기준각보다 더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투팁입니다. 이때 여러분 브릿지를 느슨하게 잡으시면 안 돼요. 회전 비틀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견고하게 잡으신 다음에 치시면서 끝까지 약간 중팔로우로 공을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회전이 많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앞에 그 모자 때문에 포인트도 잘 안 보이고 회전도 잘 안 보이는데, 자, 그러면 제가 증명을 위해서 정확하게 탑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있는 공이 프레임 포인트 40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준각보다 회전을 원래는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많이 주지 않고 그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정말 미세하게 짧아집니다. 샷을 정말 똑바로 했다면 정말 미세하게 짧아집니다. 실제 치면 지금처럼 노란 것만 정확하게 맞아지는 게
정확한 당점과 회전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쳐야 되냐, 여러분? 그죠? 회전을 9시 방향 쪽으로 조금 낮춰서 약간 빠르게 쳐줘야만 공 자체가 맞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회전이 조금 더 걸렸다는 얘기예요. 50에 놔둘게요, 여러분. 당연히 짧아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쳐야 되죠, 여러분? 당연히 포팁을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스피드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3쿠션 도달 이론입니다. 항상 기준각이 35냐? 아닙니다. 그 기준각 외우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수구의 출발이 10포인트 변할 때마다 기준각은 5포인트가 변하게 됩니다. 말이 어렵죠? 자, 원래 기준각을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50 출발할 때 기준각이 35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수구의 출발을 60이라고 칠게요. 수구 위치가 어떻게 됐죠? 10포인트 커졌죠. 그러면 기준각도 5포인트가 켜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70으로 갔어요. 그러면 또 5포인트 커지면 되죠. 80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기준각이 또 50으로 커집니다. 자,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50인데요. 제가 80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면 되죠, 여러분? 당연히 기준각이기 때문에 3팁을 다 주고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3팁을 다 주고 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지금 3쿠션 도달 이론이니까. 거꾸로 갈게요, 여러분. 수구의 위치가 40에 왔습니다. 그러면 기준각은 몇이 된다고요? 30이 됩니다. 30. 그러면 10포인트를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 이론적인 회전이죠. 주고 다 치시면 됩니다. 또 30으로 왔어요. 그럼 기준각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어딨냐에 있는 건 외우면 되는 거고요. 수구의 출발이 어디서 하든 간에 10포인트와 20포인트는 무조건 기준각보다 아래입니다. 정확하게 프레임 포인트로 보내고 싶다면 무조건 2팁을 치시면 됩니다. 40에 프레임 포인트 20이기 때문에 20을 2팁으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구를 좀 치기 시작하면 정말 어렵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공들도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공들도 쳐낼 수가 있어요. 맥시멈으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원팁당 우리는 거의 5포인트의 결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 공은 길어진다고 알고 있죠. 그거를 수치적인 대입을 조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답을 읽었어요. 답을 읽었더니 이 공의 답이 20이에요. 20. 내가 이 공의 답을 20으로 읽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3쿠션 도달 기준으로 읽었을 것이고 당연히 2팁을 줘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2팁을 주지 않고 만약에 내가 4팁을 주고 싶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 자리는 원래는 2팁 자리고 나는 회전을 4팁을 줄 거니까 2팁의 결 차이가 나죠. 그러면 10포인트가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답을 미리 10을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럼 20의 답은 20이 아니라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에 40을 치시면 돼요. 어떻게? 맥시멈 회전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도 도달은 지금처럼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20의 답이 10이에요. 저기는 2팁짜리입니다. 근데 나는 맥시멈을 칠 거예요. 맥시멈을. 그러면 무조건 10포인트가 길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답에서 10포인트를 차감해 주면 돼요. 그럼 저공의 답은 10이 아니라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50에서 50을 치면 되죠. 그러면 10포인트가 길어져서 맥시멈으로 부드럽게 치면 지금처럼 공을 늘려서 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3쿠션 도달 방법 이론에 의해서 30포인트를 2팁을 주고 쳐도 되고 40포인트를 맥시멈으로 쳐도 되고 그 사이 35포인트를 3팁으로 쳐도 되죠? 그러면 왜 이런 방법을 쳐야 하느냐? 우리는 실제 뒤돌려치기를 치다 보면 내가 저기를 어떤 두께를 쳐야 편하게 맞출 수 있는지가 결정되죠.
쓰리 쿠션 도달 방법의 이론, 기준각을 알고 그 기준각이 3팁이고 그보다 이하면 2팁, 그보다 이상이면 3팁 한 4팁. 이런 이론을 알면 내가 회전을 증가시키려고 할 때 3쿠션의 자리를 숫자적으로 아니면 좀 더 감각적으로 얼마큼 늘리고 얼마큼 줄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4팁으로 쳤다고 칠게요. 근데 목적구의 위치가 50이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원래 4팁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4팁으로 쳐봐야 이 자리는 절대 길어지지 않아요. 왜? 원래 4팁 자리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내 공의 답이 40이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는 3팁 반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4팁으로 치게 되면 적어도 반팁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당연히 길어질 수 있겠죠. 그럼 적어도 50에 40은 치지 않겠죠. 거기보다 약간 윗부분을 치면서 맥시멈을 당연히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맥시멈 보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거는 반드시 공을 쳐야 된다. 정말 먹이 한 30개쯤 쌓였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맥시멈을 이용하시는 게 성공 확률이 몇 배는 높아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5포인트 길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잽니다. 이렇게. 쟀더니 이 공의 답이 35예요. 35. 그럼 우리는 15포인트를 치면서 아까 얘기했던 회전도 당점도 지켜야 되면서 스피드도 지켜야 되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뭐는 잘 되죠? 맥시멈은 잘 됩니다. 왜? 놈샷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실제 목적구는 35이나 5포인트가 길어진다 생각하고 20의 답을 30으로 계산해놓고 50에 20을 치면서 맥시멈을 치게 되면 이렇게 치면 거의 안 빠집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합법 보정의 일종입니다. 뒤돌려치기 기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목적구, 이 흰공이 수구예요. 1목적구가 수구다 생각하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걸로 계산을 해서 20을 맞추면 되죠. 20의 답이 지금 몇에 있죠? 20에 있습니다. 20. 그러면 이 1적구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 50에 30. 그죠? 그 라인에 딱 걸려 있죠. 그래서 30포인트까지 내가 알고 있는 기준 회전으로 똑같이 공을 치시면 이렇게 20포인트로 공이 들어와서 맞게 되죠. 이게 기본 적용입니다. 이게 1목적구, 수구, 이게 목적구입니다. 2목적구. 그러면 빨간 공의 목적구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봤더니 이 공의 답이 30이란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구의 위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50에 20, 45에 15 사이에 걸려있죠. 그러면 15와 20포인트의 사이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보낼 수 있는 두께를 생각하시고 회전을 다 살리신 다음에 이렇게 좀 두껍죠. 이러면 스타트부터 미스예요. 예. 물론 제가 약간의 어떤 느낌을 넣어서 공이 맞았지만 저 공의 위치가 안 맞았기 때문에 미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을 하나를 빼세요. 하나는 1목적구, 하나는 2목적구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1적구로 2적구, 2적구로 1적구를 계속 맞추는 연습을 하게 되면 장단장 공의 계열의 뒤돌려치기, 제각 돌리기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죠. 수구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수구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있습니다. 자, 공을 다 3쿠션으로 맞출 겁니다. 자, 제 수구의 출발이 여기는 실제로 나오는데 이론적으로 각도가 부족하니까 빼고 자, 지금 어떻게 되죠? 수구의 출발이 35포인트로 5포인트를 게임처럼 치시면 되죠. 자, 목적구의 위치가 보다시피 30, 수구의 출발은 60이므로 60에 30, 65에 35, 그 사이 회전을 주시고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보다시피 1적구와 2적구만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수구랑 빨간 공이 수구는 아닙니다만 흰 공을 수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을 직접 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놓고 뒤돌려치기 모양이 쓰지 않으면 뒤돌려치기 모양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섰다고 칠게요. 그러면 목적구의 위치는 몇이죠?
20과 25 사이죠. 그러면 이런 건 그냥 20으로 보시면 되고, 내 공의 출발이 45에 25, 40에 20, 그 사이죠. 그러면 실제 이렇게 공이 가까워도 어떻게 해? 공이 얇게 맞춰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1적구로 요걸 맞추려고 하면 그럼 내 수구는 1적구로 2적구를 맞춰야 되는 그 포인트 자리에 내 수구를 똑같이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공은 당연히 얇은 두께를 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처럼 있습니다. 그럼 목적구가 몇이에요, 여러분? 15포인트 정도가 돼요. 수구의 출발은 62라면 45, 55라면 40이죠. 그러면 어디죠? 거길 맞아야 되죠. 그러면 거기를 치면서 회전을 다 주고 치면 지금처럼 무조건 거의 맞습니다. 그럼. 기본 적용을 하실 때는 지금처럼 거의 웬만한 경우에는 3분의 1 두께로 얇게 맞추는 경우만 적용이 잘 됩니다. 그러면 두껍게 맞추는 경우 뒤돌려치기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점 몇 가지. 뒤돌려치기의 대부분은요, 여러분, 한 70% 이상이 공이 밀립니다. 우리 당구 해커 해 대표의 얘기로 당구는 밀림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밀림의 싸움이 이런 거예요. 공이 맞고 나서 약간의 반발력이 일어나게 되면 뒤로 튕겼다가 공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 뭐가 생기죠, 여러분? 수구의 출발 각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길어집니다. 약 3가지 형태에 의해서 대부분 길어지기 때문에 약 70% 이상은 짧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기술이에요. 대부분.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만약에 50에서 30으로 지금처럼 계산을 하게 되면 수구의 중심을 가지고 지금처럼 계산을 하지만 실제 목적구가 맞게 되면 공의 옆부분을 맞기 때문에 이 옆부분에 맞는 가상의 위치를 계산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이 부분을 계산하지 않으면 약 3포인트의 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이 정확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적구로 찾아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허공에 있는 가상에 직접 맞을 수밖에 없는 공의 위치를 읽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 뒤돌려치기, 역회전 방향의 회전이라는 건 회전 방향으로 공이 휘어나가려는 자꾸 성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공이 맞으면서 역회전 방향의 공은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회전이 소멸되지가 않아요.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회전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는 요인을 좀 만들어내요. 그래서 더 길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힘의 균형입니다. 힘의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분리각 이론과 동일한 거지만 50에 30을 쳐야 되는 상황인 여기서 친다고 치죠. 실제 빈 쿠션을 칠 때는 30포인트를 치면 맞지만 빈 쿠션을 칠 때는 제가 30포인트로 모든 힘을 쏟지만 실제 수구가 이쪽을 때려서 절로 가려면 일로 가려는 힘을 제가 이쪽에서 밀어내게 돼요. 그러면 공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밀립니다. 달리기를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등치 큰 사람이 저를 툭 밀면 어떻게 되죠? 밀립니다, 여러분. 힘의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뭘로 여러분 단점으로 당연히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리각 이론, 타법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힘의 균형이 거의 잘 맞는 3분의 1 두께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거의 흡사한 방향의 뒤돌려치기만 잘 들어맞기도 합니다. 이게 기본 뒤돌려치기에 적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게 바로 뒤돌려치기를 해야 될 경우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처음에 정답을 정하고 최종 분리각이 몇 도 정도로 분리가 되는지 알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두께를 맞출 수 있는 두께 이론을 좀 알고 그 다음에 키스를 해결하시면 되겠죠. 순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고점자들은 이걸 복합적으로 보게 되는데 공이 지금처럼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이 공은 계산부터 할까요? 계산부터 하면 계산을 나중에 다시 해야 됩니다. 왜? 계산부터 하면은 키스가 지금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 키스가 있는 부분을 저 후순위로 밀었기 때문에 계산 다 끝나고 치려고 하다 보니까 키스 있네. 그럼 다시 계산하실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키스가 먼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키스부터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상당히 얇은 두께를 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얇게 치면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회전을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답은 25포인트까지 길게 보셔도 되고 아주 얇게 칠 거고 45에 20보다 50에 25 사이 고기를 쳐주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분리각
되게 좁죠? 얇게 쳐야 됩니다. 그리고 얇은 두께를 맞춰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치게 되면 이 공이 키스를 내지 않고 지금처럼 칠 수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라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를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모든 공을 거의 다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하신 다음에 이 5&4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치시게 되면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당구가 결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5&4 시스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각도의 분리각을 내는 타법에 대한 이론. 타법을 결정하는 요소는 회전과 당점, 스피드 가지고 결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비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의 성질과 관련된 그런 거에 따라서 타법이 분류가 돼 있어요. 그 타법의 분류 이론을 좀 더 아셔야 되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분리각, 두께를 8분의 1 두께든 뭐 2분의 1 두께든 3분의 1 두께든 4분의 1 두께든 그 맞추는 방법을 또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걸 잘 맞추기 위해서 스쿼트 커브도 훈련을 하셔야 되고 키스도 별도로 배우셔야 되고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많죠. 하지만 일단 얇게 치는 공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5&4 시스템을 적용하시면 생각보다 놀라운 발전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